자, 칠판 강의 세 번째, 델타 값과 at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특히 테크니컬 다이빙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이빙 컴퓨터를 꼭 사용하는데, 그때 이 쉐어터라는 제품에 있는 이 델타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기능에 대한 게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지표인데,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가민에도 이 기능이 이제 나와 있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쉐어터랑 가민 둘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델타 값과 at 값에 대한 차이점 또는 활용법, 심지어 기초적인 뜻이 많이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정확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뱅이 플러스 5 또는 at 플러스 5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매뉴얼을 토대로 먼저 글씨를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at 플러스 5는 현재 수심에서, 이게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수심에서 5분간 유지할 때에 TTS가 몇으로 바뀔 것이냐라는 예측 값입니다. 이 정보는 감압 중에 신체가 얼마나 빨리 기체를 흡수 또는 배출하는지를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흡수와 배출은 우리 TTS가 아니고 NDL 시간에 배웠죠. 온가싱과 오프가싱에 대해서. 근데 일단 매뉴얼상 페리딕스 매뉴얼은 레크레이션 매뉴얼이랑 테크니컬 매뉴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at 플러스 5에 대한 매뉴얼의 뜻은 아예 똑같습니다. 내용은 보면 요 색깔이 다릅니다. 숫자의 색깔이, 기초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at 플러스 5는 일단 이거다. 근데 이제 뭐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컨셉은 뭐냐면, 현재의 상태, 우리한테 현재의 수심이 유지된다면 나의 감압의 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얘가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걸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을 각각 할 거예요. 이건 A라는 사람이 할 행동이고, 이건 B라는 사람이 할 행동인데, 조건은 매일 A라는 사람은 라면을 매 끼당 2개씩, 3끼 모두 라면을 먹습니다. 매일. B라는 사람은 매일 10km씩 주 5일 동안 달리기를 합니다. 이 상태를 고정시킨 채로 30일을 유지한다면, 이 사람은 살이 찌겠구나, 이 사람은 살이 빠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at 플러스 5의 이 5에 대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이 바로 이 델타 플러스 5라는 값인데, 사실은 이제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레크레이션 매뉴얼이랑 테크니컬 매뉴얼이랑 설명이 조금 다르다기보다 좀 자세한 정도가 좀 다릅니다. 레크레이션 매뉴얼에서는 델타 플러스 5는 현재 수심에서 5분 이상을 유지할 때 TTS의 예상 변화입니다. 변화. 감압 중에 가장 유용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식이 나와 있죠. 여긴 빼기로 나와 있는데, 또 이제 테크니컬을 보면 현재 수심에서 5분 이상 유지할 때 TTS의 예상 변화입니다 까지는 오케이, 똑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델타 플러스 5가 양수이면, 플러스 값이면 주요 조직이 기체를 흡수하는, 이거 배웠죠? 온가싱. 음수이면, 플러스 양수, 음수면 배출을 한다. 오프가싱. 자, 이렇게 일단 개념상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뭐 그냥 이렇게 정했나 보다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식을 외워보자면, 시작점은 TTS입니다. 현재부터 수면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이 TTS의 값이 변할 거예요. 어떻게? 5분 뒤에 변할 건데, 그 5분 뒤에 변한 실제의 값, 그러니까 이건 나의 현재 몸무게,
이건 30일 동안 달리기를 하고 난 뒤에 몸무게, 이게 만약에 100kg다. 얘는 95kg다. 결과값이고, 그에 따라서 델타 플러스 5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때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 즉 음수가 된다. 이렇게 공식을 이해하시면 일단 쉽습니다. 자, 다시 다이빙으로 예를 들면 현재 45m에서 나의 TTS가 12분인데 델타 플러스를 알파 플러스 아니 앳 플러스 5를 보니까 17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커지네? 5분 뒤에 TTS 값이 커진다. 감압의 정도가 강해진다. 물속에 더 오래 있어야 된다. 같은 수심인데. 그 말은 TTS가 늘어나는구나. 플러스 5만큼. 이 말은 결국 온가싱 되고 있구나. 가압 중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값이라는 것이, 이 델타 값이 커지고 있다, 커질 거다 라고 생각하면 온가싱, 가압 중인 거고, 5분 뒤에 작아질 거다 라고 하면 감압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NDLS 때 나왔던 이 개념을 보면 이때 감압과 다이빙의 감압은 이제 너무 다른 걸 잘 아시겠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값을 어떻게 써야 되냐? 솔직히 앳 플러스 5는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다기보단 이걸 쓰려면 결국 내 머릿속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요. 산수를 해야 돼요. 왜? 이거에다가 이거랑 현재 TTS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 물속에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할 것도 많고 기체도 바꿔야 되고 뭐 이것저것 미션도 있고 리딩도 해야 되고 테이블도 읽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또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나한테 그렇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을 가서 가이드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가이드가 어떤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지금은 13시 15분이고요. 저희는 14시 38분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편한 방식이 아니겠죠? 그냥 가이드가 저희 여기서 지금 이제 구경을 시작할 건데 83분 뒤에 갈 거예요. 뭐 일단 1시간 이상 남았네. 1시간 20분 정도 남았네.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여기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다른 것들을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런 표현 방식보단 그냥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델타 값을 바로 사용하고 이 값으로 최소한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로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 최소한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때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심에 따라서 가압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가압 온가싱 중과 오프가싱 중이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지금 내가 전환이 된 상태로 감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감압의 정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더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팀원들끼리 서로 자기의 델타 값, 저희는 보통 이렇게 델타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델타 값을 물어봐요. 퀘스천 델타 값이라고 하면 뭐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부호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4 또는 플러스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비교해서 당연히 마이너스겠지만 숫자가 다르네? 또는 난 마이너스인데 팀이 플러스야.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또는 내가 마이너스인데 저 사람 내가 마이너스 뭐 4인데
저 사람 마이너스 1이래. 뭔가 이상한데? 뭐 세팅이 달라졌나? 기체를 안 바꿨나? GF 값이 다른가? 안 쓰는 기체를 쓸 기체를 꺼놨나? 뭐 기타 등등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TS와 더불어서 델타 값은 여러 가지 면에서 테크니컬 다이빙, 특히 감압 다이빙을 할 때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자, 이거는 쉐어터 클라우드라는 PC 버전의 프로그램에서 감압 다이빙에 따른 가압의 정도를 델타 값으로 확인을 해본 건데, 수심에 따라서 가압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45m 정도를 가면 현재 TTS는 17분인데 5분 뒤에 23분이 될 거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at 플러스 5를 보면 이게 몇이 된다는 거지? 76m인데 18m에서 18분인데 33분이 된대요. 이게 몇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내 컴퓨터로는 바로 플러스 7을 봅니다. 요 정도 걸리네. 감압이 걸리겠네 라고 생각하고 55m를 가니까 플러스 11. 만약에 내 45m 경험이 있는데 55m를 가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도착했는데 도착한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데 감압은 더 세게 걸리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70m를 가니까 이번엔 15가 됐고, 100m를 가면 델타 값이 30까지 커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델타 값을 바버릇 하면 꼭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어도 다이빙 중에 또는 다이빙을 계획할 때 요 정도로 감압이 더 걸리겠구나, 또 반대 상황에선 또 빠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값을 켜놓고 이런 것들을 바버릇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고, 감압 전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압 다이빙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은 45m 정도 하는 다이빙에 대한 프로파일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캡처를 해놨는데, 자, 감압 기체는 하나를 씁니다. 50%. EAN, 기체는 에어와 EAN 지금 50%를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감압을 바닥을 내서 바텀 시간을 지내다가 올라와서 어느 시점 여기서 기체 교환을 합니다. 자, 요 시점에서 기체 교환을 합니다. 근데 기체 교환하기 직전 23m에서 3분 30초예요. 지금 런타임이 3분 30초에서 23m, 아직 21m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의 내 델타 값은 플러스 4입니다. 오케이? 아직 가압 중이구나. 1분 뒤에 21m 기체 교환하는 시점에 왔어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0이 보이진 않았던 다이빙인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으로 아직 가압 중입니다. 근데 31분 30초에서 31분 40초가 되자마자 수심도 같아요. 수심도 같고 시간도 10초밖에 안 흘렀는데 갑자기 델타 값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50%로 바꿔 물었던 최초의 수심 21m PO2가 1.6이 되는 첫 번째 시점이 델타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구나, 가압이 감압으로 바뀌는 순간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되냐면, 언제나 이런 컴퓨터의 값을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계획대로 다이빙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뭐 이래저래 상황으로 뭐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감압 전환, 기체 전환 시점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월이 있었다 치면 여기쯤에 와가지고 기체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에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 일단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아직 여기에 여기에 왔는데 아직 여기 못 갔으니까 이렇게 수심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델타 값이 마이너스로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안 바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 TTS가 길어지고 감압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내 런타임이 길어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체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여러 가지 상황상 기체가 이제 부족하거나 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이 순간에 어찌됐든 오히려 빨리 수심을 낮춰서 기체 교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1m에 도달해야지 또는 내가 원하는 데 가야지만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다면 유연한 다이빙이 안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빨리 델타 값이 마이너스 되는 지점으로 가야 좋은 겁니다. 왜? 우리는 바텀 수심에서 즐기면서 다이빙을 하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우리의 결과는 감압 시간이란 말이에요. 감압 시간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지 많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감압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빠른 내가 갈 수 있는 최적의 감압 수심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감압 기체를 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중뛰기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시점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뭐 너무 당연하게 일단 이것만 봐도 빨리 가자. 어딘가로 가자. 빨리 바꿔물자. 심지어 기체 교환 안 하면 이게 안 바뀝니다. 기체 교환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내 감압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앨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감압의 정도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에어와 50% 산소를 둘 다 사용하는 감압 다이빙을 보면 지금 현재 15m에서 TTS가 27분이고 델타 값은 마이너스 4를 가리키고 있는데 더 낮은 수심에 와서 기체를 바꿔 물었더니 델타 값이 더 커졌다. 단순히 숫자의 크기만으로 이 정도를 구별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감압이 조금 빠르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의 감압에 대한 좀 필이나 숙달도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델타 값이 제일 이제 헷갈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델타 값과 더불어서 TTS 값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석하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으면 감압 다이빙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컴퓨터가 단순한 게이지 모드를 통해서 수심이랑 시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고 그리고 기껏 좋은 컴퓨터 사서 있는 기능 안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디테일한 설명은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